기계장치를 11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 그러니까 이 실제 요 기출문제가 메인 매출 점표 입력하는 문제였어요. 알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게 될 거고. 자, 부가가치세 별도의 현금 처분하였다. 단기의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문장을 좀 조심하셔야 돼. 세무 1급은. 내 거 어디 갔냐? 그럼 제 거 혹시 이거 뭐라고 하지? 어? 이거 뭐라고 하죠? 태블릿에 쓰는 펜? 펜슬이라고 해 그냥? 비슷하군요. 여러분 유식한 줄 알았어. 그래 비슷하구만. 자, 아이고 아니었죠? 너 왜 이게 나와? 요거 좀 깜짝이야. 뭐냐면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좀 써요. 뭐냐면 우리가 항상 기존에 해야 될 것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요구하는 걸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3월 31일 날 기계장치를 팔았죠. 팔았으면 올해 몇 개월 쓴 거예요? 3개월 썼어요. 3개월 썼으니까 우리가 이거 뭐라고 하냐면 우리 실제로 요 문장 우리 어저께 했었지만 선감모 후평가라고 했죠. 선감모 후평가. 어저께 먼저 감모 손실부터 인식하고 그 다음에 평가 손실 인식한다 그거였죠. 그래서 항상 뭘 먼저 해야 되냐면 선상각, 선감가상각 먼저 해야 돼 무조건. 그래서 3개월 썼거든. 선상각 후처분이라 불러요 원래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단기 감가상각비는 고려하지 마세요 요 문장이 없으면 반드시 3개월치 감가상각 또 하셔야 돼요. 알겠죠?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꼭 문장에서 감가상각을 고려하냐 안 하냐 그러니까 고려하지 마세요 언급 없으면 월할상각 또 하라는 얘기예요. 처분하기 전에. 알겠죠? 자, 그러면 이 기계장치가 여러분들 이렇게 되어 있었을 거예요. 어저께 이거 아니었는데 기계장치 우리가 어저께 어떻게 했었냐면 이렇게 이거 아니었는데 뭐야? 이렇게 표시됐을 거예요. 맞죠? 기계장치 10만 원에 어저께 취득했죠, 여러분들. 10만 원에 취득했고 감가상각 누계액은 만 원이었잖아요. 10만 원에 취득한 감가상각 중에 우리가 취득한 기계장치 10만 원 중에 만 원은 감가상각이 됐고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은 지금 얼마가 있었었냐면 정부보조금을 원래 만 원이 있었는데 차변으로 만 원 1,000원 빼냈죠. 1,000원 빼내서 9,000원 요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맞죠? 그럼 얘를 처분했대요. 그럼 처분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날려야지. 우리가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기계장치를 팔았다면 얘 날리고 이것만 했잖아요. 근데 정부 보조도 같이 날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차감 계정이니까 항상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애들은 같이 날라가야 되는 거예요. 알죠? 그래서 우리가 내용 연수에 걸쳐서 수익 인식한다라고 했지만 이제 정보 보조금은 팔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방에 잡는 거 한 방에. 알죠? 그래서 어떻게 분계를 끊냐? 이렇게 끊어요. 자, 일단 대변에 기계장치 10만 원 날리고요. 그 다음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만 원을 날려요. 되시겠죠? 날리고 그 다음에 정부보조금도 9,000원을 날리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은 얼마 날린 거냐면 81,000원 날린 거예요. 81,000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81,000원 날렸는데 실제로 돈은 얼마 들어왔냐면 121,000원이 들어왔을 거예요. 맞죠? 부가세 포함해서. 그러면 처분 이익이나 손실이 얼마냐? 일단 얘 장부 금액은 81,000원짜리였죠. 81,000원짜리인데 내가 순수하게 먹는 건 11만 원만 먹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처분 이익이나 손실 구할 때는 부가가치세는 포함하면 안 돼요. 내가 먹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계산하시면 아마 29,000원이 나올 거예요. 맞죠? 일단 분계는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데 시험에서 가끔 그냥 딸랑 갑자기 계산 문제로 다음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얼마인가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맞죠? 우리는 시간을 어떻게든 절약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빨리 푸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실게요, 여러분들. 여기 화면 보시면 우리 지금 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 81,000원이죠. 81,000원이죠. 잘 보세요. 이 81,000원이 어떤 숫자하고 같은지 잘 보시면, 그럼 일단 여러분 잘 보시면 순수한 내돈 가지고 감가상각했었더라면 어디였냐? 여기 9만 원이었죠. 순수한 내돈 가지고 감가상각했더라면 9만 원이 취득 원가였고, 맞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순수한 내돈 가지고 감가상각했더라면 9,000원이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게 장부 금액이에요. 9만 원 빼기 9,000원. 9만 원. 순수한 내돈 가지고 취득했을 때 취득 원가. 그럼 전 정보보조금 제외시켜버린 거잖아요. 거기에다가 순수한 내돈 가지고 감가상각했더라면 감루는 9,000원이었겠죠. 되세요? 그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화면 이미 띄웠는데 여기에요. 우리가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줄자는 거예요. 정부 보조금이 계산 문제라고 나와놨죠. 정부 보조금이 있을 때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을 물어봐요. 아마 오늘 숙제가 나갈 거예요. 물어보면 순수한 내돈으로 감가상각을 했더라면 남아있는 금액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로 따지면 어디 갔냐? 여기죠? 그래서 써놨어. 예, 여기 장부금 어떻게 구하냐? 순수한 내돈 가지고 했더라면 취득원가 9만 원, 그리고 순수한 내돈 가지고 감가상각했더라면 감루는 9,000원밖에 안 나오겠죠, 여러분들. 그럼 이 9만 원 안에 정보보조금 없으니까 정보보조금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요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굳이 정보보조금을 넣으실 필요 없어요. 처분손익 물어보면. 알죠? 이렇게 하면 81,000원. 순수한 취득원가, 순수한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정보보조금을 제외한. 쓸게 여기다가 녹화 중이니까 정부 보조금을 제외하면 순수한 취득가액 9만 원, 순수한 취득 감가상각 누계액 9,0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이렇게 비교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오케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81,000원 왜 없냐? 여기 81,000원, 81,000원. 여기 81,000원 왜 없어가지고 당황해서 81,000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맞죠? 걔랑 처분가액하고 비교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걸 어제 못해가지고.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요. 정보보조금 무조건 대비. 실기할 때 같이 할게요, 여러분들. 워낙 하나하고 실기하고 하나하고 실기하고 이건 좀 서로가 좀 귀찮으니까. 자, 이제 유형자산의 손상인데 이 손상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 손상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에 오히려 유형자산이 아니라 무형자산에서 많이 냈어요. 무형자산에서. 그래서 미리 가보죠, 여러분들. 그 페이지 어디로 가시냐면 86페이지 갑니다. 86페이지. 자, 86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손상 차손 있죠? 근데 여기가 무형자산 파트입니다. 알죠? 근데 논리는 완벽하게 똑같아요. 유형자산하고요. 알죠? 거기다 회차 좀 적어주세요. 동그라미 4번 손상차손에다가 꽤 많습니다. 4개나 돼요. 적어주세요. 자, 79회 3-4. 그 다음에 87회 3-2. 87회 3-2. 그 다음에 96회 3-3. 96회 3-3. 그 다음에 100회 1-1. 100회 1-1. 다시 한번 79회 3-4, 87회 3-2, 96회 3-3, 100회 1-1 이렇게 있고요. 항상 우리가 유형자산이든 무형자산이든 해야 될 감가상각부터 먼저 하고 손상 이런 것들 따집니다, 여러분들. 맞죠? 가끔씩 막 감가상각 안 하고 손상부터 하시는 분들이 계셔. 그럼 난리 나요. 맞죠? 자, 보시죠.
자, 이미 제가 손상은 너무 많이 그 법인세에서 많이 씹으려가지고 본질적인 가치가 어떤 사유로 인해서 우리 떨어진 거 얘기하죠. 뭐 예를 들면 주식은 부도, 맞죠? 그다음에 기계 장치는 뭐 물리적인 손상, 맞죠? 뭐 기계 장치가 갑자기 손상이 나면 여러분들 기계 장치가 가치가 팍 떨어지잖아요. 맞죠? 그런 거 우리가 손상이다라고 하는데 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볼게요. 자, 들어보시면 예를 들어 가지고 기계 장치가 장부 금액이 이거 하나 왜 안 했을까? 전자공시 어저께 그거 했었죠. 초일 알미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여기 이 건물 있잖아요. 건물 이 건물이 여기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뭐냐면 이 회사의 건물을 324억 주고 산 거예요. 건물이 여러 개 있겠죠. 당연히. 근데 감가상각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니까 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감가상각은 122억이 됐는데 뭔가 건물에 여러분들 가치가 떨어진 사건이 있었나 봐요. 뭐 불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최근에 어디냐? 저기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화재 났거든요. 맞죠? 예전에 포스코도 포항 그 뭐죠? 뭐 났었는데? 포항에 그 비 엄청나게 왔었죠? 해가지고 물바다 돼가지고 포항 복구하는데 아마 엄청나게 걸렸을 거예요. 쪽이. 예. 그럼 그런 것들이면 건물이 또 여러분들 손상이 되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손상이 쌓여져 있는 거예요. 누적. 그래서 손상이 110억이 또 돼서 까졌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손상차손 누계액은 우리가 자산을 차감하는 계정이 되겠죠. 맞죠? 그리고 손상이 되면 당연히 비용 처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손상이 발생하는 건 영업비용이에요? 영업 외비용이 돼야 되죠, 여러분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 영업비용이면 여러분들 우리 회사가 맨날 기계 고장 나는 거잖아요. 쓰레기 회사.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회사가 기계 장치가 10억이래요. 그냥 감가상각 누계까지 고려해서 장부 금액이 10억인데 이번에 기계 장치가 여러분들 뭐 화재 같은 걸로 인해서 불탔대요. 그렇게 하죠. 불타가지고 얘가 얼마 우리 이제 나중에 하겠지만 우리가 손상을 구할 때 내가 이렇게 손상된 자산을 외부에 판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그걸 우리가 회수가능가액이다라고 불러요. 그렇죠? 문제 어렵게 내면 그것까지 물어봐요. 회수가능가액. 그래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2억이래, 2억. 그럼 8억의 손상이 발생한 거죠. 그걸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거예요. 다 외워주셔야 돼요. 차변에 어떻게 정리하면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는 영업의 비용 처리예요. 그럼 이게 만약에 무형자산이면 어떻게 계정과목 쓰면 될까요? 무형자산이면. 좀 유형자산이면 유형자산이니까 무형자산이면 무형자산이에요. 정 불안하시면 손상이라고 검색하시면 뜰 거고. 그렇죠? 요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유형자산은 반드시 감가상각 누계액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배우셨죠? 근데 무형자산은 직접 깔 수도 있다.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똑같습니다. 알죠? 그래서 지금은 유형자산이니까 반드시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돼요. 알죠? 그럼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대변. 알죠? 그럼 아마 실제 요 제가 방금 든 사례를 만약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검색하시면 아마 그 기계장치라고 참고란에 뜰 거예요. 알죠? 요렇게 여기다가 8억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8억. 알죠? 지금 사례에서. 근데 문제는 우리가 손상을 어떻게 구하냐, 8억을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죠. 제가 방금 든 사례로 따지면 손상되기 전 장부 금액은 10억이었잖아요, 원래. 근데 손상이 되고 나서 내가 얼마에 이 기계장치를 외부에 판다면 이 기계장치가 얼마쯤 할까라고 추정해 봤더니 2억이래요. 그렇죠? 그럼 10억짜리가 2억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8억의 손상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쁘게 해주면 요 회수가능가액을 2억이다라고 줘버려요. 근데 이 2억을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구해요. 둘 중에 큰 거 씁니다. 맥스입니다. 맥스.
일단 이렇게 써요. 뭐냐면 순 공정 가치하고 사용 가치 둘 중에 큰 거 씁니다. 큰 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가끔씩 말 문제로 작은 거 쓴다라고 장난치거든요. 네, 큰 거 쓰는지 설명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좀 약간 슬픈 사례 가지고 좀 설명드려 볼게요. 자, 만약에 어떤 그 사람의 부모님께서 암 말기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암 판정 받으시면 주로 이제 삭발이라고 하나? 맞죠? 삭발 좀 하시죠, 여러분 주로. 그죠.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근데? 균 펴지지 말라고? 어? 그렇구나.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삭발을 하시고 아시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3일밖에 안 남으셨대 이제. 그죠? 안 남으셔가지고 이제 어머니께서 그걸 준비를 하시고 나한테 그 사람한테 그 아들이든 자녀한테 어머니가 평상시에 쓰시던 모자 있죠, 모자. 맞죠? 그 암 치료하시기 전 모자를 어머니께서 우리 딸아, 우리 아들아, 엄마가 요거 물려줄 테니까 나중에 필요할 때 뭐 쓰거나 해. 알죠? 근데 그게 얼마짜리냐면 실제로 한 8만 원짜리밖에 안 한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알죠? 8만 원이 객관적 가치인 거죠. 시장에서의 가치 8만 원. 알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자녀가 이제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그 자녀가요. 모자를 쓰고 이제 다니는데 어떤 사람이 부자가 와가지고 이거 모자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저한테 파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요? 얼마 주시려고요? 그렇게 물으면 큰일 나지. 그렇죠? 그래서 얼마 준다라고 하냐면 한 50만 원 좀 드리면 안 될까요? 또 돈이 썩어 나는데 이러는 거예요. 사례가 거지 같지만 이해는 돼요. 이거 이해시키기 위해서. 팔아요, 안 팔아요? 팔면 쓰레기인 거예요. 어우씨, 8만 원짜리 50만 원 주시네? 행복하다. 너무 감정이 야박한 거 아니야? 어머니 생각하면 맞죠? 어머니가 여러분 항암 치료 하시기 전에 머리 빠지시기 전에 모자잖아요. 맞죠?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치가 나한테는 그 사람한테는 한 3, 400 한대요. 그 정도 하겠지 진짜로. 맞죠? 그럼 누가 3, 400 이상을 안 주면 안 팔 거예요. 그러니까 8만 원과 그러니까 순 공정 가치가 뭐냐면 객관적인 시장에서의 가격. 그리고 아래는 주관적 가치, 사용 가치. 사용할 수 있는 가치, 방금 따지면 3, 400. 둘 중에 큰 걸로 우리가 회수 가능성을 따지는 거죠. 그렇죠? 너무 무겁겠나? 근데 이거 이해 돕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해 돕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큰 걸로 하면 주관적 가치와 객관적 가치 둘 중에 큰 거. 시험에 더럽게 내면 이걸 내요. 주의하시고. 자, 근데 이게 만약에 무형자산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게 무형자산이면 손상차손 누계획, 무형자산이면 손상차손 누계획을 쓰는 게 아니라 해당 무형자산 대변으로 까면 되겠죠. 그래서 뭐 개발비면 개발비, 영업권이면 영업권.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줄 좀 칠까요? 손상. 자, 83페이지로 갑니다. 자, 가로 5번 유형자산의 손상입니다. 자, 손상은요, 거기 첫 번째 줄에 유형자산의 중대한 손상의 밑줄, 그리고 오른쪽에 본질 가치가 하락 몇 줄 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 1번의 손상 가능성의 판단 기준 있죠? 그러면 도대체 어떨 때 우리가 손상이 됐다라고 보냐? 자, 동그라미 1번이래. 그 동그라미 1번의 첫 번째 짝대기 있죠? 거기에 시장 가치가 현저하게 하락에 몇 줄 치시고, 제가 든 게 방금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짝대기에 굵은색 글씨 밑줄. 사용 강도나 사용 방법에 현저한 변화가 있거나 심각한 물리적 변형이 초래된 경우. 그러니까 뭐 기계가 여러분들 막 박살나거나 그런 거죠. 물리적 변형. 맞죠? 이것도 손상이죠, 여러분. 손상된 거죠. 그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짝대기는요. 어디냐면은 첫 번째 줄에 영업 손실이나 보이세요?
여기서부터 두 줄, 다 밑줄 경우까지 영업 손실이나 순현금 유출이 발생하고 이 상태가 미래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밑줄 치시고 이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갑자기 기계 장치가 막 기름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마팅이 간 거죠. 근데 내가 그러면 기계 장치에 기름이 새면 누구 불러야 돼요? 수리하시는 분 불러야죠. 그 수리하시는 분한테 계속 줘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맞죠? 그게 요 말이에요, 그만. 그럼 당연히 기계에 손상이 발생한 거죠. 이해되세요? 계속 유출이 발생하는 거, 기계공한테. 알죠? 그 말입니다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손상차손의 인식기준 있죠, 여러분들? 예, 손상차손의 인식기준이에요. 자, 첫 번째 짝대기는 별표 좀 치실래? 첫 번째 짝대기는 별표. 자, 밑줄 좀 공식.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회수가능가액 빼기 손상 전 장부금액에 밑줄 치시고 거기다 가로치고 적어주세요. 가로치고 감가상각 먼저 어떻게 해야지? 감가상각을 한 뒤 판단? 감가상각을 하고 난 뒤 손상 판단 이렇게 주세요. 감가상각을 하고 난 뒤 손상 판단. 감가상각을 하고 난 뒤 손상 판단. 일단 감가상각을 하고 손상은 원래 12월 31일 날의 원칙이요. 알죠? 해야 될 거 먼저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짝대기 있죠? 밑줄 좀. 회수가능가액은 어떻게 하냐? 밑줄. 회수가능가액은 맥스, 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아셨죠? 둘 중에 큰 겁니다. 자, 대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85페이지로 가죠. 자, 85페이지. 자, 무형자산에서 여러분들 출제